대구교육청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SNS에 정부 비판글을 올린 교사를 소환 조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대구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했지만 경선 결과에 반발이 잇따르는 등 후유증으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당원들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으로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뽑는 일이 잇따라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기획 시리즈, 오늘은 혁신도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육시설 지원과 투자가 시급한 이유를 알아봅니다. 네,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하겠습니다. 대구교육청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SNS에 정부 비판글을 올린 교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은 물론 교사를 상대로 입막음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모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대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120명의 친구에게만 공개된 일종의 비밀글이었는데 이 때문에 교육청으로부터 갑작스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30일 대구 동부교육지원청, 캠코더로 녹화가 되는 가운데 장학사와 1대1로 앉아 조사는 진행됐습니다. 국가공무원인데 혹시 이제 그런 글을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무원이기 전에 엄마고 국민이고, 그리고 이것이 누구를 혼내는 일은 아니에요. 내가 거라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었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며 구조작업의 허술함을 비판한 것이 주된 조사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교사시고, 그리고 이제 공직자이신데 거기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보면 사실은 그 대통령, 그러니까 국가 원수의 이렇게 실명을 직접 거명하면서 게시하셨어요. 그 국가공무원법 63조에 보면 품위유지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의 품위유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페이스북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고, 제가 이 글을 올려서 그 조회수가 얼마든지 확인도 안 됐고 6사람이 좋아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거나 공직자로서 이런 글을 통해서 사회에 어떤 무리를 끼쳤다거나 하는 그런 확인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대구교육청의 지시로 진행된 조사를 두고 최근 교육부 공문이 내려온 뒤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하나하나 근무라고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전화를 받으면서 진짜 우리나라가 21세기 33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의가 아닌 개인의 폐쇄적인 SNS 글을 두고 징계 절차를 밟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앞으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연안 여객선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챙기는 거니까 칭찬할 만하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이 더 크게 일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울릉도 독도 노선을 운항하는 여객선사들이 담합을 했다는 진정서가 감사원에 접수돼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2012년 9월부터 4개 선사가 예약과 입금 창구를 대하고속해운으로 단일화해 사실상 공동 영업을 하고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요금을 22% 인상하고 승객이 적을 경우 운항 시각과 선편을 수시로 바꿔 결항하는 경우도 잦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1년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 조사 중이라고 밝혀 늑장조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사실 확인에 시간이 걸렸을 뿐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르텔 사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사업자가 좀 많고 증거를 남기지 않고 아주 이제 좀 은밀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거든요. 한편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최근 여객선 안전점검 결과 지난달 말까지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독도 사랑호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2차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박 안전 운항과 비상시 대응 능력에 문제가 있어 선장 재교육이나 교체를 지시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지만
과거와는 달리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정작 안전점검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돌피노는 지난 2일 엔진 고장으로 회양 소동을 빚어 관계 당국의 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동해 해경은 지난 2일 약 400명의 승객을 태우고 울릉도에서 독도로 가던 중 회항한 돌핀호의 엔진을 분해해 조사한 결과 3번 엔진 실린더 내부에 있는 3cm가량의 배기 밸브 스프링이 파손돼 오른쪽 엔진이 고장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항만청 관계자는 지난 3월 돌핀호 안전검사를 실시했지만 특별한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부품 불량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대구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경선 결과에 반발해 이의 신청과 고발이 잇따르고 무소속 출마 선언까지 나오는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북구청장 경선에서 탈락한 이재술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기법과 보고서에 의혹을 주장하며 경찰 고발에 이어 시당과 중앙당에 잇따라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서류 양식을 보면은 여론조사 기간명도 없는, 우리가 보기에는 대구 시당에서 작성했는 서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의혹을 많이. 수성구청장 경선에서 탈락한 김형렬 예비후보는 관권 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중앙당에 이의 신청을 내고 여론조사 결과도 납득할 수 없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경북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이 청송에 무공천 결정을 내리자 한동수 예비후보는 유권자를 경시하는 듯한 새누리당의 오만함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경선을 하지 않겠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라든지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 들은 것이 없고 결론만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중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경주에서는 박병훈 예비후보 측이 후보직 박탈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며 도당과 중앙당을 찾아 항의하는 등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공천위를 열어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던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은 빛이 바래게 됐고 후폭풍 역시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성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낙점하는 이른바 밀실 공천과는 달리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 후보를 정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천 문회회관에 새누리당 당원 500여 명이 지방선거에 나설 새누리당 김천시의회 비례대표 후보를 뽑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성 예비후보 8명이 차례로 자신이 적임자임을 발표하고 정견 발표를 들은 당원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후보를 정했습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낙점하는 이른바 밀실 공천 대신 당원이 직접 후보를 정하게 되면서 당원들 역시 만족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불신을 가졌잖아요. 일단은 이제 몇몇 분이 하시던 방식에서 공개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불신을 했던 걸 이제 깔끔하게 해소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책임 당원들께서 나 직접 투표를 해서 선출된 후보들은 과거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찍어서 가는 비례대표와 달리 굉장히 당당하고 힘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달에는 새누리당 군의의성 청송당원협의회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후보들을 선정했습니다. 기초의회 정당 공천제에 대한 대안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유권자가 아닌 당원으로 한정한 점이 아쉬운 대목으로 남습니다. 비례대표제란 각계각층의 애완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대구 경북 같은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이 유리하고 이런 지역에서의 비례대표 위원은 정당 지도부나 당원보다는 유권자에게 그 역할이 맡겨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밀실 공천으로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대규모 당원들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 방식이 공천 문화의 변화를 일으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이원준 정의당 대구시장 후보가 세월호 참사로 중단했던 선거운동을 재개하며 안전은 실천에 중점을 둬야 하고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교통, 재난, 산업, 생활안전의 보장을 통해 안전 최우선 도시 대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도시철도 3호선 무인 운영 전면 재검토, 대구시 산하의 대중교통공단과 사고후유증 심리상담센터 설치,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전면 개편 등의 세부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기초의원 후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인지도와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이틀 동안 상가 등지에 선거인이 가져다 볼 수 있도록 던져놓거나 계산대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홍보물 377매를 무작위 배부 또는 살포한 혐의로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탈법적 방법에 의한 문서 도하의 배부 게시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위반 저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획 시리즈 혁신도시 이것이 아쉽다 순서입니다. 결혼한 직장인들의 최대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육아일 텐데요. 지역에 연고도 없이 이사를 온 대구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은 더 애를 먹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30대 직장인 아빠가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을 서두릅니다. 또 다른 아빠도, 또 다른 엄마도 자녀와 아쉬운 이별 뒤 출근길에 오릅니다. 지난해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감정원 1층에 마련된 어린이집의 아침은 자녀를 맡기러 온 감정원 직원들로 시끌벅적합니다. 감정원은 보육시설 의무 사업장은 아니지만 수도권에서 아무 연고도 없이 대구로 이사온 직원들을 위해 과감한 복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단 마음 편하고 회사에서 이런 것도 더 배려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내려와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게 없었으면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감정원을 제외한 다른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직장 보육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은 물론 주변에 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어서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결국 자녀를 부모님에게 맡기고 오거나 자녀 양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말 부부 생활을 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문제점인데요. 저희들 워킹맘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좀 배려를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서울본부라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그런 데는 이제 친정이나 이제 시집에다가, 시댁에다가 이제 애기들을 맡겨놓고 온 케이스죠. 참다 못해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5개 기관들은 공동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빨라도 2년 뒤에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저희의 계획은 올해 승인을 받고 내년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내후년에 그러니까 2016년 1월부터 운영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이주하도록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보육시설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필리핀 출신의 결혼 이주 여성이 내일 어버이날을 맞아 효행자 부문에서 정부 포상을 받습니다. 이 여성은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모셨다고 말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1년 한국으로 시집온 필리핀 결혼 이주 여성인 안동시 율세동 50살 롤리타 씨. 80살의 시어머니와 남편, 자녀들과 어렵게 살지만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당뇨로 투병 중인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셔왔습니다. 롤리타 씨는 특히 큰 수술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남편을 대신해 방과후 영어 강사와 주민센터 자활 근로로 어려운 가정생활을 책임지는 등 모범적인 가장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 자활 근로를 하면서 정시간에는 꼭 노모의 정신을 차려주는 등 주위에도 많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14년째 한국 생활을 하고 있는 롤리타 씨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게 즐겁고 가족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엄마는 저요 진정 엄마
똑같대요. 저 엄마는 고맙고 나 엄마 잘 받아요. 며느리 또 잘해줘요. 친정 식구가 없어 외롭게 살았다는 시어머니도 롤리타가 함께 있어 든든하다고 말합니다. 남나라 사람, 우리나라는 그리 못합니다. 잘합니다. 뭐 남의 일도 없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을 복양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한 롤리타 씨는 내일 안동시민회관에서 열릴 경상북도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봉학원 윤미 씨 등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오늘 논평을 내고 지난 4일 발생한 대구 앞산 케이블카 사고는 안전불감증과 인명경시 풍조가 만들어낸 인재라며 세월호 참사를 통해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고 우리 사회가 아직도 안전보다는 수익만 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 안전행정국이 조직과 예산, 인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고 6.4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안전과 생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 경북본부는 대구 경북이 인재와 소통 중시, 분권 추진, 안전 지향 등을 통해 글로벌 교육 지식 허브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며 남북권 교육 지식 벨트와 대학 컨소시엄, 인적 자원 개발원, 지방 분권 메카 등 8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분권운동본부는 정책들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후보들의 비전과 전략, 정책 과제로 제안해 차기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핵심 정책 과제로 채택시킬 계획입니다.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 8곳, 경북 24곳에 모의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내일 예비후보자와 일반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 체험 기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사전투표 체험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23년째 어버이날 무료 목욕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나성 하와이는 오늘 지역의 65살 이상 어르신 1,500여 명을 초청해 무료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달서구 행복나눔센터의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동참해 어르신들의 등을 밀어주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선거사범이 증가하자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최고 5억 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품을 받은 뒤에 신고해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최근 불법 콜센터 운영이나 전화 여론조사 조작, 금품 제공 등 각종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DGB 경제연구소의 2, 4분기 지역경제 예측 결과 대구의 GRDP, 즉 지역 내 총생산은 선진국의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하고 생산과 수출도 기계장비와 자동차 부품 산업 강세로 각각 6.9%와 16.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